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화면 지금 잘 보입니다.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백질을 먹을 때는 그 왜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단백질 뭐 고기부터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콩 먹고 있으니까 난 너무 잘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음. 그래서 이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질이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단백질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다, 또는 신장이 안 좋다, 또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단백질 먹으면 안 된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단백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다, 안 들어보셨다?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은 질 좋은 단백질, 질이 좋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흡수가 잘 되고 단백질을 먹었는데 네, 다른 몸에 이게 네, 무리가 가지 않는 이게 내가 단백질을 먹는데 음, 예를 들면 근육은 만들어지는데 다른 장기가 예를 들어서 무리가 간다든지 그런 네. 응, 응, 응. 그러니까 간에 무리가 간다든지. 응, 응,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단백질은 이렇게 큰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덩어리에서 어, 질소라는 것이 있어요. 단백질 안에. 질소도 단백질이거든요. 질소 들어봤다? 안 응. 들어봤다? 들어봤어요. 네. 이 질소가 부패하면 뭐가 되냐면 암모니아가 돼요. 그러니까 응가했을 때 우리가 악취가 나는 게 암모니아이고 요게 혈중에 가서 소변으로 가게 되면 간에서 이 암모니아를 뭘로 바꾸냐면 요소로 바꿔요. 요소. 그래서 요소로 바꿔서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응. 그래서 이 요소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병이 있어요. 응. 딩동댕 알아맞혀 보기. 뭔가요? 통풍? 요소가 쌓여서. 통풍? 그쵸. 통풍이에요. 너무 잘 아신다. 응. 그래서 요소가 쌓이면 이제 통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 단백질은 좋은 단백질도 있지만 그 단백질 안에 이렇게 아픈 단백질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단백질, 질 떨어지는 단백질, 요게 이제 질소예요. 그래서 이런 질소를 간에서도 해독을 해야 되고 신장에서도 이렇게 배설을 해줘야 돼요. 간에서는 해독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장에서는 배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흡수시키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근육도 만들고 싶고 그것만 하나요? 뭐 피부도 만들고 또 연골도 만들고 뼈 안에도 들어가고 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질소가 아니라 뭘까요? 무사. 아미노산. 응. 네.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 질소가 나오느냐, 다아미노산이 나오느냐. 그럼 질문. 질이 좋은 단백질은 질소가 많은 단백질일까요? 아미노산이 많은 단백질일까요? 아미. 예, 당연히 아미노산이 많은 단백질이에요. 응. 이 이해가 너무 잘 가죠? 그러면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어요. 이 삼겹살을 먹었으면 어, 삼겹살을 먹었을 때하고 청국장을 먹었을 때, 자, 둘 다 먹고 나서 응가를 해. 방구를 껴. 가스가 나갈 때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건 삼겹살인가요? 청국장인가요? 삼겹살. 삼겹살이죠. 자, 냄새 나는 건 질소다, 아미노산이다? 질소. 질소예요. 질소. 네, 냄새 안 나는 건 아미. 아미노산이 많다는 뜻이죠. 응. 그러니까 똑같은 단백질을 먹었다 하더라도 청국장이 좋은 거죠. 삼겹살이 좋은 게 아니라. 질이 좋은 단백질, 그러니까 맛은 삼겹살이 굉장히 좋은데
질이 좋은 단백질은 A. 삼겹살일까요? 청국장일까요? B. 당연히 B. 청국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국장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 몸에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질이 좋은 단백질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단백질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가지고 자 이제 먹어볼게요. 음, 음. 말이야. 그게 약간 말 없다는 느낌이. 자 이렇게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단백질을 먹었어요. 먹으면 이렇게 질소가 나가죠. 그죠? 질소가 응가로 나가기도 한단 말이야. 변으로도 나가고. 자, 이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장에서 잘 잘라서 이렇게 혈관 안으로 넣습니다. 혈관으로 넣으면, 그 다음에 간에 가서 해독을 하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을 하고, 해독이 다 되면 이제 심장으로 보내고, 세포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을 할 때 뭐가 나오더라? 단백질을 먹으니까 질소라고 하는 거를 만들잖아요. 이 질소는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되고 이 암모니아는 변으로 버리거나 아니면 해독 과정에서 이렇게 콩팥, 신장으로 보내가지고 요소로 보내게 돼요. 이 모든 작업을 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해독한다라고 하는 거는 간에서 막 분해해서 안 좋은 질소나 요소, 암모니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삼겹살을 먹었어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자꾸 삼겹살이니까 삼겹살 또 안 좋은 식품 같아. 그렇지는 않은데 이 삼겹살을 먹어서 또는 청국장을 먹었어요. 누가 더 해독을 많이 시키죠? 해도 어, 삼겹살을 많이. 삼겹살이 간에서 해독을 더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간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질 떨어지는 단백질을 먹게 되면 간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간에서 무리도 있고 간도 무리하지만 이렇게 신장 파트에서도 콩팥도 무리를 해서 해독을 시켜야 한다. 배출을 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미노산, 즉 아미노산가가 높은 이런 질 좋은 단백질을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간에서 해독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없다. 신장의 콩팥에서 버릴 게 있다 없다 요소로 버릴 게 없어요. 통풍이 생길 리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런 질 좋은 단백질은 그러면 어디로 갈까? 간에서 해독이 돼서 심장으로 보내고 세포로 보내고 그리고는 많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단백질이 뭘 만드나요? 네. 어, 우리가 쫀득쫀득한 것들 있잖아요. 쫀득쫀득한 것들은 전부 단백질로 다 만들어요. 쫀득쫀득한 거를 쉽게 얘기하면 콜라겐. 음. 예, 이런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결합 조직은요, 비타민 C하고 더하기 단백질하고 요렇게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비타민 C하고 단백질이 시실 날실처럼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쫀득쫀득쫀득쫀득 뭔가를 만들어. 그래서 찐득찐득찐득찐득 이렇게 쫀득쫀득쫀득쫀득 하는 것도 있죠. 음. 피부도 그렇고 점막들 이런 이제 표면에 점막들도 다 콜라겐들입니다. 이게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혈관도 이 쫀득쫀득 하잖아요. 탄력성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단백질이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 게 우리 몸에 너무 많다 적다? 다.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세포 안에도 채워져야 되고 또 어디에도 채워져야 되느냐? 자, 그래서 피부도 만들어야 돼. 근육도 만들어야 돼. 점막도 만들어야 돼. 이거 다 쫀득쫀득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자, 이 뼈 안에도 말이죠. 이 뼈에 칼슘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칼슘들은 부스러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냥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는 애들이 단백질인 거죠. 쫀득쫀득하게 만들어놔야 여기에 칼슘들이 붙어요. 자, 이제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번에 김성수 리더님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게 요거 뼈 아시겠어요? 이 뼈 척추. 네, 이 척추가 이렇게 동강 부러지셨어요. 음, 어? 그러면 이게 동강동강 부러졌으면 어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철심을 박아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예,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철심을 박아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부러진 곳에 이렇게 뼈가 쌓이겠어요? 물이 쌓이겠어요? 음, 물 쌓이겠죠? 음, 혈관이 음, 터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러지거나 손상을 입은 부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칼슘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겠죠? 그래서 이거를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음. 쫀득쫀득하게 만드는데 아까 재료가 뭐라고요? 비타민 C하고 더하기 단백. 단백질하고. 음, 단백질 중에서도 음, 아미노산이어야 되겠죠. 그죠? 이 아미노산하고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그래서 음,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빨리 만들면 어때요? 이제 드디어 뭐가 달라붙는다? 이 뼈. 칼슘 있죠? 이 칼슘들이, 여기가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게 뼈인가 벼 단단하니까, 음, 여기 붙어야 되겠다. 그제서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성수 리더님이 저렇게 빨리, 이 뼈가 재생하는 거, 이유는 우리가 초반에 깨졌을 때, 이 물 나왔을 때, 막 빨리 쫀득쫀득하게 만들자고 비타민 C하고 단백질하고 엄청 먹였어요. 음, 드시게 했죠. 그래야 여기에 칼슘들이 붙거든요. 그럼 뼈도 빨리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뼈들이, 칼슘들이 그저 그냥 붙는 게 아니고요. 좀 단단해져야 여기에 막 달라붙게 돼요. 그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다?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뼈 안에는 칼슘도 들어있지만, 칼슘은 뼈 안에 25%의, 미안합니다. 이 뼈 안에 칼슘은 한 25%에서 많이 들어봐야 한 4, 50% 정도? 보통 한 25%, 30%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단백질은요, 50% 넘게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잘 안 생기는데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진짜 이 피부나 근육이나 점막이나 이런 걸 재생시키는 속도는 매우 매우 빨라져요. 네. 그래서 많이 먹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아미노산이라는 건 뭘까? 음, 자, 좋은 아미노산은 질소가 작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를 먹었을 때, 단백질이라는 걸 먹었을 때, 음, 아미노산만 들어있는 거면 너무 좋겠다, 별로다? 아미노산이 100%인 단백질만 먹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너무 좋은 거죠. 일단, 이거를 인증을 해준 게 아미노산 스코어 음, 음,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에서 나온 프로틴은요,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 달려 있어요. 음, 무슨 얘기입니까? 음. 질소 노폐물이 없다. 없고 음, 아미노산 스코어 100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음. 자, 놀랍다 1번, 별로 놀랍지 않다. 놀랍다. 굉장히 놀라운 음, 거예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 스코어만 100을 가진 단백질 한 통이 우리가 소를 한 10마리를 먹어야 음, 채울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음, 예, 10마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소 한 마리를 다 잡아먹어도 그 아미노산 스코어 100에 그만큼의 양을 채울까 말까 한단 말이죠. 굉장히 효율성이 낮다? 높다. 효율성 짱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가격이 높다 낮다라기보다 이걸 어디 가서 아미노스칸 스코어 100을 먹겠냐. 그러면
평소에 그, 뭐, 필라테스든 우리가 그, 이거 헬스든 헬스장에 가면 아미노산, 프로틴을 팔아요. 프로틴을 팔아. 예, 걔네들은 아미노산이 아니냐? 아미노산이에요. 어떻게 또 차이가 나느냐 보면, 자, 아미노산은 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반드시 체외에서 먹어줘야 되는 그런 아미노산의 종류가 9가지가 있습니다. 음, 이 9가지가 다 채워져야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하는 호칭을 달 수가 또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치 얘들이 이렇게 담겨져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요렇게 비커에, 요게 이제 비커 같이 생겼어요. 비커에 이런 아미노산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 있죠. 어, 비커에 아미노산이 이렇게 가득가득 찰랑찰랑 다 채워진 거. 요게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는 거예요. 이해 간다? 이걸 이제 9가지 아미노산이 가득 채워진 단백질을 우리가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피부를 만들고 싶어요. 자, 아미노산 3번 들고 와, 7번 들고 와, 피부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육 만들고 싶어. 자, 1번, 4번, 5번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 때 필수 아미노산 9가지 중에서 5번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파는 아미노산은요, 5번만 있어요. 음. 5번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을 못 만들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만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9가지가 다 채워졌을 때 요거 섞어가지고 왜 그러겠어요? 사람마다 만들어야 되는 근육량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이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만들어야 되고 똑같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피부를 더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콜라겐이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뼈를 더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육을 더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 아미노산 1번을 더 많이 쓸지 5번을 더 많이 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가득가득 채워진 채로 넣어만 주고 흡수만 되면 몸 안에서 만들 수 있다 없다 음, 알아서 만들 수가 있다.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무 이해가 되죠, 이제. 음, 그래서 5번만 가지고서 만들어진 포대자루 엄청 커요. 헬스장에서 파는 게 엄청 가루가 많은데 엄청 저렴하잖아요. 네. 그냥 아무리 먹어도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해 가십니까? 요거는 금방,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그 아미노산 스코어 100인 단백질을 먹게 되면,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근육이 소실되지 음, 않는다. 희한한 일이죠. 음. 그래서 제 파트너가 헬스장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운동을 잘하겠어요. 운동해가지고 막 상도 타고 이렇게 됐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이 우리 프로틴 한 통을 먹으니까 근육이 너무 잘 생긴다. 진짜 너무 그 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매직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심한 운동을 하고 막 너무 계란 많이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단백질, 프로틴, 우리 프로틴을 먹게 되면 너무 편하게 근육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예. 근데 그 친구는 엄청 그래서 헬스장에서 이 프로틴을 많이 전달하고 헬스장도 잘 되고 막 해가지고 3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근육 만들기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래 하시는 분들의 다이아몬드들을 이렇게 보면요. 빨리 안 늙어요.
에? 빨리 늙지를 않아. 시간이 갈수록 노화가 덜 된다. 음. 왜냐? 콜라겐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 그래서 평소에 늘 먹으니까 자꾸 콜라겐을 받쳐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이번에 너무 놀라운 건 김성수 리더님이 저렇게 빠르게,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되어 가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것 또한 평소에 많이 먹어둔 단백질 때문이 아니었을까. 예, 그리고 깨졌을 때 이게 막 물이 많이 생겼을 때 이걸 꾸덕꾸덕하게 빨리 만들어야 칼슘이 빨리 채워지니까 뼈도 빨리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데 단백질이 엄청 쓰인다라는 점. 자, 또 하나의 단백질은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느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단백질은 면역에 관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면역에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고. 자, 단백질은 면역을 강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다, 없다? 면역을, 증가시켜준다?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단백질은요, 이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름하여 단백질로 무엇을 만든다?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의 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요런 음, 이런 균이 와가지고 세포를 손상을 시켰어. 막 뜯어먹었어. 예. 자, 그러면 균이 뜯어먹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 세포가 손상이 됐다라는 거를 혈관에 이렇게 알려줘요. 왜? 혈관에서 백혈구가 있으니까. 이 백혈구가 와줘야 얘를 처부수잖아요. 근데 백혈구가 이렇게 혈흔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다가 오기까지 균한테 오기까지 나가서 헤엄을 쳐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네. 자, 이제 혈관문을 열어줍니다. 혈관문을 이렇게 열어주면 나가거든요. 혈관문을 먼저 열기 때문에 이렇게 혈이 먼저 세포 주위를 쭉 둘러싸요. 우리 손상을 입었어. 균한테도 손상을 입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칼에 베이기만 해도 어디에 찌르기만 해도 붓잖아요. 예, 이게 혈관이 다 터져서 염증 생긴 거거든요. 가시에 찔려도 붓잖아요. 염증 생긴 거예요. 그 염증이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혈관 문을 열어. 그러면 물이 막 쭉쭉쭉쭉쭉쭉 나가죠. 이렇게 우리는 물이 나가서 요 가득 찬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음, 이렇게 물 찬 거를 우리는 뭐라 하느냐?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백혈구들이 가기 시작하고 하는 모든 현상을 또 뭐라고 하느냐? 염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염증이 생겨야 회복이 되죠. 가시가 등에 찔렸어요. 가시가 등에 박혔어. 가시가 등에 박히면 어떻게 빼내실 거예요? 가시가 곱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빼야지 빼지나? 아니거든요. 알죠? 이렇게 들어가면 미끄러져 갖고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 피부 안에 눈에 보이는데 못 꺼내는 거. 그러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빼내는 거야. 그 염증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런 형태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제 백혈구가 가. 제가 아까 질문 드렸어요. 백혈구가 세포를 손상시킨 균한테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릴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니, 백혈구가 가야 뭐 균을 잡아먹, 코로나를 잡아먹든 뭐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먹든 콜레라를 잡아먹든 할 거 아닙니까?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냥 다 얘기해봐요. 큰 이게 생각 안 해봤죠?
심장에서 피가 이렇게 우리 몸에 한 바퀴 도는 그 시간이랑 비슷해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시장에서 돌면 한 2분 만인데.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예. 모르겠는데. 자, 음, 여기까지 갈 때까지 몇 시간이 걸리냐면 72시간이 걸려요. 3일이 걸리네. 그러니까 음, 72시간 동안 음, 균은 얼마나 증식하느냐면 균이 증식하는 걸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어, 두 개가 잘라지고 잘라지고 이래요. 2분 만에 한 10,000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음, 증식해요. 그러니까 무려 10마리만 들어와 제대로 된 놈 10마리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증식하니까 내 몸이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픈 거예요. 이게 다 뜯기니까. 점막이 막 흘리고 하니까 아픈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이렇게, 조그마한 백혈구들을 있겠지만, 이게 호중구라 그래요. 자, 백혈구의 종류에는요, T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T임파구. 그 다음에 B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B임파구.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예, 들어봤 이런 T임파구, B임파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T임파구가 항원이라고 하는 거를 인식해요. 항원은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음, 자, 이 물질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 물질 중에서도 나쁜 놈, 항원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B임파구는 항체를 만들어요. 음, 항체 만들기. B임파구는 어디 들어있느냐? 여기에 피 속에 들어있습니다. 피 속에 맨날 이렇게 헤엄쳐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T세포가, 야, 항원이 들어왔어. 나쁜 콜레라균이야. 코로나야. 항체 만들어. 이렇게 하면요. 네! 하고서 재료를 찾아요. 그 재료가 뭐게요? 단백질. 항체를 만들려면 음, 재료가 필요합니다. 음, 이 재료가 과연 뭘까? 이게 글로불린. 음, 글로불린이라는 건 단백질의 종류예요. 음, 아미노산의 종류야. 음, 그래서 혈장 안에 글로불린이 있어야만 뭘 만들 수 있다? 항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자, 항원이다. 나쁜 놈이다. 이물이 들어왔다. 네, 이물이 들어왔는데 아주 유해한 나쁜 놈이다. 내 몸을 아주 손상을 시킨다. 그러므로 균이 들어와서 증식이 너무 빨리 되니까 빨리 뭘 만들어야 돼? 항체. 항체를 음,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항체의 재료가 뭐다? 글로벌린. 단백질, 음, 글로불린이에요. 음, 자, 항체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Y자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B세포가 면역 글로불린을 이용을 해서 요 남아도는 혈장 단백질이라 그래요. 혈장 단백질 글로불린이 있으면 재료를 가지고 Y자 자 쏘세요 하는 거예요. 자 화살을 쏘라 이러면 여기에 균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꽂혀요. 음, 이렇게. 화살처럼 생겼었고. 그래서 쏘라 이러면은 문이 딱 열리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닥 쏴요. 자, 이러면 증식을 못 합니다. 증식 못 해요. 꼼짝없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몇 시간 버텨? 24시간, 72시간 버티면 어때? 누가 날라옵니까? 이 백혈구, 음, 호중구들이 마구 음, 와가지고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죠. 증식할 수가 없다. 음, 자, 이래서 감기가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요, 감기 정도는 우리 몸에서 가뿐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감기를 자주 달고 다니는 아이들은 몸이 허약하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항체를 못 만든다 이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항체의 재료가 없다 이 얘기예요. 항체의 재료만 많이 만들어주면 우리 몸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항체의 재료가 뭐다? 음, 프로틴이에요. 단백질. 혈장 단백질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을 우리가 먹게 되면 피부도 만들어야 돼. 콜라겐도 차올리고도 싶어.
혈관 점막도 재생하고 싶어. 뼈도 튼튼하게 하고 싶어. 근육도 만들어야 돼. 자, 할 일이 너무 많다. 째급이다? 많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음, 그것도 단백질을 아미노산 스코어 100으로 해줬을 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당뇨병 걸리신 분들 이렇게 보면 근육이 막 쪽쪽쪽쪽쪽쪽 빠지잖아요. 당을 쓸 수가 없으니 단백을 쓰는 거예요. 근육이 뭐 순식간에 막 죽죽죽죽죽 빠져요. 이렇게 난 체중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쪽쪽쪽쪽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근육을 차올리려면 프로틴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혈장 단백을 만들 단백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면역이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혈장 단백질 속에서 뭘 만들 수 있어요? 항체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항체를 많이 만들면 초반에 우리가 감염이 되었을 때 바로 초전박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균들, 뭐 포도산 구균이다, 연쇄산 구균이다 이런 거 농 생기게 하는 거 우리가 뭐 종기 만들고 하는 농을 형성하게 하는 세균이야. 우리가 항생제라도 먹을 수 있지만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 바이러스는 항생제를 쓸 수가 없어요. DNA 복제를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DNA가 달라서 사람마다 바이러스가 다 달라집니다.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 단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몸 안에 항체를 꽂는 거. 요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단백질이 없는데 항체를 만들 수가 없지. 예. 틀은 있는데 재료가 없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가 요즘에 많이 밝혀진 게, 뭐, 이렇게 인도 유두종 바이러스, 이거는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바이러스가 암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다라는 보고가 너무 많거든요.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이런 그 공격을 많이 받게 되면 DNA를 변형시키는 능력이 많이 생기게 돼요. DNA가 변형이 된 게 뭡니까? 암이죠. 그래서 예, 이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면 암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 프로틴을 많이 먹어서 혈장에까지 항상 여유분의 단백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자꾸 바이러스에 침범받는 몸이 아니라 내 몸에서 자꾸 항체를 만들어서 도전하는,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런 능력을 자꾸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자라는데도 뼈대도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필요하죠? 세포도 자꾸 키워야 되니까 많이 필요하지? 그리고 면역도 강화시켜야 되니까 많이 필요하지? 이런 거고, 나이 드셨다라고 한다면은 근육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래도 줄어들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사량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자꾸 먹어주게 되면 대사도 늘어나고 근육이 많아지면 대사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대사량하고 그 단백질하고의 관계도 말씀드려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 단백질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몸에서 뭐 넘쳐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 100짜리의 프로틴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인연이 되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인연이 안 되면 이거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드세요. 진짜 많이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 유산균도 이 단백질, 우리가 건모닝이라고 해서 유산균을 단백질 탄물에다가 유산균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요, 30초를 지나게 되면 유산균이 포를 싸게 돼요. 포를 싸. 그래서 유산균이 어떤 상황이냐면 잘 죽어요.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물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지 장까지 그냥 혼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같이 먹다 보면 물을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가 터져버려. 삼투압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니까 요렇게 포를 싸줘서 유산균이 터지지 않게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까지 랄라랄랄라 아주 안전하게 잘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장에 가서 잘 붙어 있게 된다. 그런 것까지도 단백질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많이 드셔도 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 어쨌든 두 숟가락 이상은 항상 타먹게 되는 것이죠. 예. 하루에 두 번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두 스푼, 네 스푼, 뭐 여섯 스푼 뭐 이렇게 먹는 게 단백질이에요. 음. 단백질을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수진더님 너무 잘 알고 있으니 요리조리 해가지고 어쨌든 많이 드셔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단백질은 어떤 덩어리다? 질소, 노폐물이 음, 있고 또 그래서 아미노산도 있다. 그죠? 질소, 노폐물은 간에 가서 암모니아가 되고 요거는 신장으로 가서 요소가 되어서 해독이 돼요. 그래서 질소 노폐물이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되면 간도 무리가 되고 신장도 무리가 되고 예, 예, 이렇고 자, 아미노산가가 그러면 높은 단백질을 먹어볼게요. 아미노산이 훨씬 많은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러면 질이 좋다. 간도 도움이 되고 신장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많게 되면 이걸로써 재료로 많이 쓰게 됩니다. 어떤 재료? 쫀득쫀득한 건 다 만들어요. 예, 쫀득쫀득한 건 다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얼른 얼른 점막도 재생하고 피부도 재생하고 피부 쳐올리는 콜라겐도 만들고 자 연골도 만들고 뼈대도 만들고 뼈안도 단단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자 혈장 속에서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글로불린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글로불린. 이 글로불린으로 뭘 만들더라? 음, 항체를 만들었어요. 이 항체를 만들어서 아주 빠르게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억제. 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요, 최근에 너무 DNA를 교란시키게 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암하고의 관련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 면역력을 증가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항체를 빨리빨리 만들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항체를 이렇게 아까 Y자 꽂아버려서 증식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바이러스 정도는 우리가 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면역 강화에도 너무너무 단백질이, 즉 프로틴, 아미노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아미노산은 9가지가 있었고요. 이 아미노산 9가지가 비커에 가득가득 다 채워졌습니다.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었더라? 9번까지. 이 비커에 가득가득 채운 걸 아미노산 스코어 100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아미노산 스코어 100짜리. 그래서 9가지가 가득 채워진 이걸 먹었을 때 이런 피부, 점막, 콜라겐, 연골, 뼈, 혈장, 글로불린 이런 거를 세포 속 뭐 다 채울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무지하게 재생이 잘 돼요. 재생이 잘 되고 자, 우리 몸에서 회복도 굉장히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자, 면역도 강화가 되죠. 회복도 빨라지고 면역도 강화돼.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음, 아까 기초 대사량 늘어난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그 외에도요. 음, 항산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항산화 능력도 매우 뛰어나고요. 또 뭘 할까? 음, 그래서 회복이 된다. 재료도 되지만 쫀득쫀득한 것들 만드는 재료도 되지만 면역 강화 항산화 어, 아,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하나를 잊어버렸어. 아주 중요한 건데. 아마 다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날 거예요. 자, 이래서 모든 것들의 재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은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재료가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 노화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을 오래 쓴다. 자, 이런 개념 어때요? 지금 상태를 오랫동안 쓰면 요게 항노화가 되는 거죠. 역노화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천천히 노화가 되어갈 수 있다. 어떻습니까? 좋다, 1번, 재수없다. 좋다, 좋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역노하다, 뭐 다시 젊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을 오래 쓰는 거죠. 지금의 피부를 오래 유지하고, 지금의 뼈를 뼈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지금의 연골을 오래 쓰고, 그죠? 예. 그리고 지금의 근육을 계속 유지하고, 근육이 더 안 빠지는 게 어디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건 대사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근육이 많아지게 되면 대사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대사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생성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소모됨이 없는 거죠. 피로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 어쨌든 체력을 보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대사와 단백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대사 얘기도 하고 지방 이야기도 들으셔야 돼요. 이 지방도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방 때문에 요즘에 심내 혈관 질환들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 뭐 어떤 방법이 있다? 지금을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질환들 있죠. 비만으로 가지 않는 방법, 또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이런 지방, 그 심내혈관 질환에 걸려가지고서 가지 않는 방법, 그럴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몸은요, 과학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자꾸 선택해 나가다 보면 지금을 오래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젊어지는 거지. 왜? 다른, 똑같은 나이에 다른 팀들은 보면 자꾸 늙어가니까 거기에 비해서 난 자꾸, 예, 지금을 오래 쓰고 있으니 그게 항노화인 거예요. 저속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속노화의 핵심이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질병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대사와 지방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또 차분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걸 잘 들었다가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돼요? 라는 건 자기가 먹어보면 알아요. 내 몸이 재생이 빨라지는 거, 회복이 빨라지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사람마다 먹어야 되는 양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한번 먹어보시면, 아, 이게 이만큼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계속 체지방하고 근육하고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실제로. 얼마만큼 내 느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 내가 근육이 이렇게 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근육을 왜 만드느냐. 대사 얘기하면서 만들 거지, 얘기해 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막 뭐 이렇게 근육만 이런 게 아니고요. 심장에도 근육이 있고 폐에도 근육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장에도 근육이 있어요. 이런 것들 혈관에도 근육이죠. 다 근육이거든요. 이 장들이 제 역할을 잘 하는 거, 좀 이렇게 막 일을 잘하게 힘있게 일을 해주는 거 이게 대사하고 관련이 된 거라서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거여서 그런 것들을 잘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심장의 근육이 올라붙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단백질 굉장히 길죠. 대사하고 근육하고 유산소 운동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중요한 이야기 또 남아 있으니까 근육과 대사와 심혈관계 질환, 뭐 예, 지방과 심혈관계 질환, 예, 이런 것들 연결해 가지고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천편이에요. 다음 시간에. 예, 이건 내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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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어려운 내용을 저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면역이라는 부분이 강의를 해보면 정말 말이 꼬이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T세포, B세포,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다 맞죠? 우리 정말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우리가 먹는다는 건 그냥, 근육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메를 하면서 계속 단백질을 먹었으니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생각해 보니까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의 근육량은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약 15년 전부터 저는 늙지 않고 있다. 라고 나 혼자 생각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10년도, 50년도 훨씬 더 건강을 지키면서 늙지 않는다는 게 막 얼굴이 엉망이다 이게 아니라 나의 건강 그리고 산화율이 떨어져서 건강 수명을 길게 해서 내가 끝날 때까지 단단하게 그리고 딱 이게 깔끔하게 끝날 때까지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또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사고도 있었고 해서 더 프로틴을 진짜 요즘 완전 많이 먹고 있거든요. 하이드라로 이제 안 되니까 하이드라로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짜 영양소는 챙겨야 한다. 특히 단백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맞죠? 진짜 이해하실 거고, 다음 주는 더 좋은 내용이 있을 건데,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아요. 너무 잘하신 거. 지방도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러면 한 번만 우리 애프터 한 번만 들어볼까요? 한두 분만. 오늘 한번 해보실 분, 오늘 듣고, 와, 난 이거 진짜, 이거 깨달았다. 이런 거 있어요? 스폰 선생님, 비디오 켜신 분들 다 소감 한 말씀씩 나요? 너무 해주시죠. 좋죠. 잠깐만, 네. 정지를 하고, 녹화 좀,